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 사람들 앞에서 말과 글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달 전,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요양원이라는 말이 제게는 마치 마지막 정거장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매달 50만 원으로 혼자서도 꽤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없이요. 혹시 불가능하다고 느끼신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로 70살인데 7년 전까지 40해를 함께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혼자 남은 늙은 몸으로 지내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요. 아내와 함께일 땐 병원을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모든 일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는 것도 크나큰 산을 오르는 기분이었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려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그 아이들도 저마다 바쁘게 살고 있으니 병원 동행을 부탁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할까 봐 일부러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큰 근심을 안겨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생겼고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6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때 아들과 딸이 제안하길 석 달씩 번갈아 가며 그들 집에서 머무르자고 하더군요. 자식들이 배려해준 선택이었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저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부모가 사는 집은 늘 자식들의 집이 되지만 자식들 집은 부모에게 절대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그때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식사 때도 저는 혼자 방에서 먹었고 아이들은 방으로 음식을 가져가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늙은 몸으로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요. 자주 듣게 된 냉랭한 말투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더듬거나 시대 흐름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저도 그 애들을 키울 땐 엉뚱한 말이라도 다 품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반대 입장이 되자 참고 견뎌야만 하더군요. 결국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황급히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남의 집은 내 집만 못하다 으는 말이 이렇게 실감 나더군요. 하지만 다리를 다친 후유증 때문에 시장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큰일이 되었습니다. 장보고 돌아오면 다리가 너무 아파 식은땀이 났어요. 결국 간병인을 쓰게 됐는데 매달 500만 원씩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제 연금을 훨씬 넘어서는 돈이었고 아들과 딸이 조금씩 보태주지 않았다면 유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점점 빠듯해지고 몸과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혼자 버티는 법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어떻게 요양원도 안 가고 간병인도 없이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는지를 들려드리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크게 3가지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기, 간병인을 고용하기,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기. 돌이켜보면 그 3가지는 모두 제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식들 집에서 번갈아 지내는 방법을 택했지요.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젓가락 소리가 너무 커서 애들이 식사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릇을 긁는 버릇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되었지요. 딸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들이 공부한다며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달랬고 밤에는 발소리가 시끄러우니 화장실 사용도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식들이 도와주니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반찬이 너무 간단해요. 다른 집들은 고기도 자주 해주는데 두 번째 간병인은 한 달을 버텼지만 제가 워낙 아끼는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아끼세요? 돈 모아서 무덤에 가져가실 거예요?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려고 했을 땐 소개소에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댁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요. 간병인들이 다 기피해요. 결국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은 한 달에 300만 원짜리로 꽤 고급 시설이었는데 제 연금으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150만 원짜리 좀 더 싼 곳으로 들어갔지요. 첫날부터 저는 숨 막혔습니다. 박성환님, 지금은 취침 시간이니 텔레비전을 끄세요. 밤 9시만 되면 자야 했고 아침 6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전부 정해져 있었어요. 제게는 그게 감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방을 쓰는 분은 코를 너무 고셨고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막걸리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는데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지팡이 짚고 5분 거리 시장에 가는 것도 큰 모험이 되었죠.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다 넘어질 뻔했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다 잠들었는데 다음 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들이 말하는 정답만 따라가려 했구나. 자식과 함께 사는 게 효도라는 말에 따라 해봤고 간병인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에 또 따라 해봤고 요양원도 노인이라면 가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제게 필요했던 건 남들이 준 정답이 아니라 제 삶에 맞는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였죠. 그날도 반찬거리를 사러 들렀는데 부부가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못 들은 척 지나갔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보, 우리 수민이가 그렇게 원하던 과일인데 이번만 좀 사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어디 여유가 있어? 한 개에 7만 원이나 하는데 다음 달 학원비는 어쩌려고? 그들이 울먹이며 다투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저도 젊었을 적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며 이 부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자주 들르던 단골이었으니 부부도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 이렇습니다. 매일 아주 잠깐씩 제 집에 와서 빨래나 청소, 간단한 식사만 챙겨주시면 제가 한 달에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쿠, 저희가 어떻게 돈을 받아요? 단골 손님으로 늘 감사했는데.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간절합니다. 요양원은 자유가 없어서 싫고 간병인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돼요. 하루에 딱 한 번만 와서 안부 좀 살펴주고
조그만 도움만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부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병인처럼 전문적인 걸 못 해드릴 텐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한 끼 밥과 국, 그리고 빨래나 청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한 달 50만 원이면 간병인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지만 부부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첫날, 아내분인 영숙 씨가 우리 집에 오셔서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정성껏 된장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먹으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남편 민우 씨는 퇴근길에 들러 무거운 빨래를 걷어주고 전구 갈아주는 등의 일을 해줬습니다. 부부가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야 30분 남짓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 하루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어요. 특히 좋은 건 그들이 제 생활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왜 반찬이 이렇게 소박하냐, 난방 왜 이렇게 아끼냐 투덜거리곤 했는데 영숙 씨는 오히려 저도 선생님처럼 아껴야겠어요. 요즘같이 물가가 높은 때는 검소한 게 좋죠 이러면서 웃어주더군요. 부부의 딸 수민이도 가끔 엄마 따라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신나는 일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 수민이는 저랑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옛날 얘기를 해주고 수민이는 요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났는데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이 늘 깨끗했고 끼니도 제때 챙겨 먹을 수 있었으며 매일 누군가 와서 안부를 물어주니 든든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누군가 내 곁을 보살펴준다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꽉 채워지더군요. 어느 날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적은 돈 받고 일하는 거 다른 분들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혹시 다들 이렇게 부탁하시면 저희가 다 못 챙기거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배려해야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제가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마트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부부는 깜짝 놀라더군요. 사실 옆 점포를 빌려 과일 코너를 늘리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고 늘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선생님, 너무 큰 돈이라 부담스러워요. 영숙 씨가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은 뒤였습니다. 저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달 50만 원이면 충분하고 여러분이 계속 곁에 있어준다면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재산이죠. 부부를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어요. 첫째,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되 매달 이자 대신 100만 원을 제 생활비로 주기. 둘째, 제가 혼자 살기 어려워질 때까지 계속 저를 살펴주기. 셋째, 딸 수민이의 대학 갈 때 필요한 자금 2천만 원은 별도로 저축하기. 부부는 계약서를 쓰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간병인을 쓰면 500만 원도 들죠.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난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지냈고 이젠 매달 100만 원씩 챙기게 되니 정말 괜찮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요양원이든 간병인이든 1년이면 최소 몇천만 원이 깨지는데 저는 반년 동안 300만 원도 안 썼으니 그만큼 아낀 셈이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와 수민이는 이미 가족처럼 제 일상을 챙겨줬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가게를 확장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과일 매출도 늘었고 수민이는 더 자주 제게 와서 요즘 일도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들께 시식으로 나눠드렸는데 할아버지도 꼭 드셔보셔야죠. 아이의 씩씩한 모습에 저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찾은 건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구나. 영숙 씨는 하루에 3번씩 들릅니다. 아침엔 청소와 식사 준비, 점심에 반찬 새로 챙겨주고 저녁에는 민우 씨랑 같이 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드라마 보셨어요? 저도 그거 보는데 정말 재밌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과 수민이를 믿을 수 있으니 더 이상 미래도 두렵지 않았고요. 얼마 전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트 단골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선 어르신이 좋은 방법을 찾으셨다라며 부러워하더랍니다. 영숙 씨가 저를 놀리듯 말했죠. 선생님, 이제 유명인이세요. 다들 선생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민우 씨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해야 가능한 거죠 라고 하더군요. 정말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최근엔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중학교 과제로 우리 가족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저를 꼭 찍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와주셔야죠. 그 말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긴 셈이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늙고 혼자가 된 뒤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히 남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정답만 고르지 말고 정말 내게 맞는 길이 뭔지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세요. 이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제 주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웃 중에도 저와 비슷하게 시도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옆동에 사는 김 할머니는 동네 문구점 주인과 비슷한 약속을 해서 매달 40만 원을 받고 문구점 한쪽에 작은 반찬 코너를 열었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먼저 용기를 주셔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문구점에 반찬 놓으니 오히려 손님도 좋아하고 저도 일거리가 생겨서 신나요. 아래층 이 할아버지는 근처에 있는 커피 파는 가게 주인과 협의해서 매달 60만 원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맡았습니다. 예전에 방송 관련 일을 하셨다는데 묵직하고 편안한 목소리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도 내 낭독을 들으면서 차를 즐기니까 나도 신나고 용돈도 생기고. 이렇게 늙고 나서 또 재미를 찾을 줄 몰랐어. 물론 모든 시도가 다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몇몇 분은 신뢰가 깨져서 그만두기도 하고 서로 간섭이 심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들에게 늘 조언합니다. 정말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돈으로만 이어지는 건 쉽게 깨지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알게 된 걸 몇 가지로 정리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용 면에서 크게 절약됩니다. 요양원은 보통 한 달에 300만 원, 간병인은 500만 원쯤 드는데 이 방식은 50만에서 100만 원 정도로 끝납니다. 둘째,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든든합니다. 요양원은 생활 패턴이 강제로 정해져 있고 간병인은 자주 불편해지기 쉬운데 이 방법은 점차 한 가족처럼 가까워집니다. 셋째, 스스로의 자존감이 지켜집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두면 마치 환자가 된 기분이 들지만
여기서는 서로 주고받는 동반자가 됩니다. 저는 제 돈과 경험으로 부부의 장사를 도왔고 그들은 저를 챙겨주며 아이는 저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 담당자가 찾아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방식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 돕는 모습이 흐뭇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남았다고 해서 늘 쓸쓸할 이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시도하지 않을 뿐이지요. 저는 요즘도 아침이면 영숙 씨가 끓여준 된장국에 밥을 먹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갈, 집에서 만든 작은 반찬 한두 가지, 거기에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건네는 한마디면 되더군요. 혹시 제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제 나이 들어 사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그리 걱정되지 않아요. 평생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히 보석 같은 인연이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날들이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